사고가 되게 특이하다, 다른 말로는 되게 남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 생각을 그 나이에 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어서겠죠?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책을 쓴 목적 자체가 호기심을 키우고 스스로 그러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저는 목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별집합 스튜디오의 광태형 소장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수천 권의 책을 같이 읽은 어머니이자 그리고 질문의 힘을 키우는 초등 그림책 인문학의 저자이신 우리 문화라 저자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수천 권, 몇 권이나 읽으셨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제가 이제 세 아이를 키웠는데요. 큰 아이가 이제 딸이고 그 밑으로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10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아의 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잖아요. 뭐 20년 이상? 네, 20년 이상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제 누적된 책의 권수가 좀 많아져서 글쎄요, 뭐 이렇게 숫자를 세지 않아서 정확히 뭐 몇 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뭐 퉁쳐서 몇천 권이다. 뭐 그냥 이렇게만 그냥 한 20년 정도를. 그쵸. 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보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각별히 신경을 썼다. 네. 하나는 좋은 관계, 하나는 소통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신기한 게 학습을 위해서 책을 같이 읽은 게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유치원서부터 초6까지 같이 읽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 소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이제 막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쌍둥이라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중학교 2학년, 굉장히 엄청난 시기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쨌든 저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이제 맺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무엇을 매개체로 소통을 하느냐는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이제 스티븐 킹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작가의 책들을 이제 이렇게 한 권씩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글을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편소설 쓰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춘기가 지금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쓴 그 소설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좀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학교 2학년이. 네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대체로 다 뭐 장르로 얘기하자면 다 SF 장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취향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이제 이건 뭐 되게 신선하다, 이건 너무 흥미로운데, 이 뒷이야기 되게 궁금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뭐 완전히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사춘기의 가장 큰 정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소통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는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 특수성을 좀 감안하면 네네. 네, 그런 대화를 애시당초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죠. 네. 자, 근데 되게 딱 좀 이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네. 지금 쌍둥이가 남자아이들. 네네, 아들 쌍둥이. 네. 단편 소설을 쓴다고요? 네네, 단편 소설을 쓰는 거를 거의 막 밤을 새서. 와, 이건 뭐 정말 보기 정말 드문. 네네. 중2 남자아이가 단편 소설을 밤새워 쓴다. 책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 가졌지 않았을까? 쉽게 유출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그럼 꿈이 혹시 그럼 그렇게 뭐 작가가 되거나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쌍둥이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써내려가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좀 아이들이 문장을 길게 쓰거나 글을 길게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뭔가를 자세하게 표현한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 뭐 오늘 어땠어? 라고 했을 때 뭐 어디에 갔는데 참 재밌었어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이제 이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살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문장을 쓰고 이런 걸 되게 이제 좋아하는 편이라서 말은 단편 소설인데 다 굉장히 좀 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너가 쓴 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SF 소설 단편 쓰기 이제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신청을 했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첨삭도 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그거를 신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한 편씩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굉장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뭐 거의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거기서 선생님이 좀 우수하게 쓴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첨삭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아이는 좀 안 뽑혔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을 썼거든요. 종교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종교에 대한 내용. 우주에 유일하게 한 명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뭐 중학생 아니라 어른도 그렇게까지 막 너무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아이가 이제 자기 게 안 뽑혀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 했지만 이제 바로 뽑힌 아이들 거에 글을 좀 읽어보더니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중에. 근데 자기는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소설이라서 할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안 뽑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이런 이제 과정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지켜보게 되니까 사실 좀 재미도 있고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사고가 되게 특이하다, 다른 말로는 되게 남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 생각을 그 나이에 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어서겠죠?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책을 쓴 목적 자체가 호기심을 키우고 스스로 그러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저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찾아 나가는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좀 키워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쌍둥이인데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쌍둥이 이제 큰 아이는 지금 이제 작가가 꿈인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동생은 지금 어떤 동생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아까 이렇게 써서 보여준다는 아이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동생이거든요. 형은 저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수업 듣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도 작가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이제 다른 그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개수에 약간 이제 만족하면서 기분 좋죠. 그래서 뭐 46개가 붙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아이는 그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러지는 않아서 그냥 본인 혼자 쓰고 저한테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번도 어쨌든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또 책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하는군요. 성격은 달라도. 근데 동생은 원래 안 썼거든요. 지금 그래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 뭐 한 15일도 안 됐어요.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다가. 그냥 이렇게 게임의 세계에서만 헤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형은 여기 이제 제가 저희 그 형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소설도 여기 좀 실었거든요. 이 형은 지금 쓰기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동생은 뭐 한 15일 정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건 그 형이 그 게시판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았잖아요. 그거가 영향이,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래들한테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중요한 나이죠. 네네, 매우 네. 중요한 나이고. 네. 또 형이 하는 걸 보면 사실 뭐 관심 없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네네네. 칭찬받고 이러면 부럽기도 네. 하고 또 같이 책을 읽었던 동지인데 네. 그 시간을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해서 자극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네. 처음 시작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네. 그냥 같이 처음 책을 읽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책을 읽어준 거는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책은 읽어줬죠. 그러니까 뭐 읽어준다라는 게 진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줬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장난감처럼 책을 들이밀고 뭐 이렇게 만져보게도 하고 세워보게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감처럼. 네, 장난감처럼. 그리고 유아용 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약간 좀 작고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익숙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주다 보면 모든 페이지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하게 어떤 페이지를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나 특정하게 어떤 한 권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아이와의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반응을 잘 관찰하고 그 반응을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어떤 걸 좋아했다 그러면 그거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함께 또 약간 좀 뭐 이야기를 만들어서 읽어준다라든가 뭐 이런 과정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 네.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어렵지만 있겠죠? 정말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같이 읽어주셨지만 사실 읽기 독립이라는 이제 개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책들이 많죠. 그렇죠. 어느 순간 아이 스스로가 좀 책을 읽도록 또 지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읽기 독립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 교육이 반드시 옳고 이 교육은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자 앉아봐 그림책을 내가 읽어줄게 라고 하면 당연히 콧방귀를 뀌겠죠. 애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어디로 도망을 못 간다라든가, 뭐 침대에 뭐 누워 있어서 뭐 아직 잠이 덜 깼다라든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저를 현저하게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에 그냥 지나가면서 뭐 이런 그림책이 있네. 이거 한번 들어볼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고학년이 돼도 좀 많이 읽어줬거든요. 뭐 저학년 때는 당연히 읽어줬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을 6세나 7세나 뭐 이럴 때 뗐을 때 물론 그 전에 떼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 뭐 6세, 7세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떼게 되면 엄마가 좀 뒤로 물러나서 책을 안 읽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는 시기가 됐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계속해서 뭐 아빠도 좋고요, 할머니도 좋고요. 예,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많지는 않더라도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핀란드에서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7살까지는 글자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을 공교육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항상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상상하는 어떤 힘과 내가 직접 읽으면서 상상하는 힘과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읽어줄 수 있다면 읽어주는 게 효과적으로 좋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거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흔히 요즘 얘기하는 문해력, 뭐 독해력, 학습 능력 얼마만큼 많이 좀 탑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는 아이들마다 이런 어떤 책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그냥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상상해서 이해를 하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좀 궁금증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어떤 나의 궁금증이나 호기심 같은 거를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상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 독서로 이어가는 일종의 교량 같은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해력의 핵심,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계는 저는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어쨌든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읽고도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와 문장에 대한 어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나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책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책이라고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굉장히 좀 열심히 답변을 해주지만 이게 반복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네가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쁠 때는 내가 좀 이따가 찾아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나 더 찾아보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00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러면 레벨 뭐 20, 뭐 200권을 읽었다고 해서 레벨 40,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책을 몇 권을 읽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책을 내가 이거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아이가 아주 천천히 느리게 습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좀 이제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저는 이런 이제 한 7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이의 어떤 이해를 좀 더 돕고 하는 거를 함께 이제 해보는 시간, 이 시간에 누적된 시간만큼 아이의 문해력도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해력, 문해력의 출발도 당연히 어휘고, 그 어휘를 찾아보는 습관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학습 습관이죠. 네,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어휘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근데 반대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사실 글을 쓰는 것처럼 또 이 어휘의 쓰임이나 이런 그 과정을 고민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단어 하나도 그냥 읽었을 때는 지나갔을 거를 내가 뭔가를 쓰는 과정에서는 이게 맞는 뜻인가를 분명히 스스로 좀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 책에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든가 이 정도의 시기에 저는 이제 국어사전을 가지고 약간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뭐 매번 그걸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특정하게 아이가 어떤 이런 단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할 때 집중적으로 약간 사전을 이용한 게임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돌아가면서 사전을 아무데나 이렇게 착 펴요. 그리면 거기에 이제 단어가 뭐 예를 들면 뭐 20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단어 말고 뜻을 읽어요. 퀴즈처럼. 그리고 이 단어가 뭔지를 맞추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좀 유리한 게 애가 둘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라고 하고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아이에게 기회를 줘서 맞추게 하고,
예,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함께 배우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1대1보다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너무 많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둘 이상이 되다 보면 그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언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문해력에 있어서 되게 제일 좀 기본적인 거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에 조금이라도 약간 그 관심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궁금한 게 혹시 네. 영어는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마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 스토리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사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스토리, 컨텐츠, 네,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제 대사를 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우리도 되게 맞아요. 유명한 네, 대사는 대사 막 외우잖아요. 따라하고 싶고, 네네. 그래서 그 대사를 이제 영어로 외워서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타워즈의 뭐 다스베이다의 대사를 외워서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영어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리가 엄청난 힘을 갖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작가님의 책을 봤을 때도 아이들과 같이 그런 어떤 스토리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도 진로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네. 질문지로 먼저 드렸을 때도 네.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였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질까? 사실 공부도 공부지만 사실 꿈이 있어야 공부를 또 하는 거에 또 원천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어도 스토리로 접근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영어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스토리가 그쵸. 궁금해서 영어를 하게 되는, 네. 이게 뭐 최고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그래서 스토리에 대해서 네. 그렇게도 갈 수가 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언어학자 중에 크라센이라는 네네.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외국어를 읽기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국어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잖아요. 원어민처럼 뭐 얘기할 수 있고 막 이런 능력을. 그래야 영어를 잘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막 라고 착각을 하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책에 보면 읽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모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책을 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책을 좀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아이가 책과 굉장히 좀 친해지는 방법이 30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주옥 같은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너무나 이제 좀 좋아하는 책, 너무 정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다른 책으로 독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솔직히 영상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통한 습득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너무 싫은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영상은 선호하지 않고 문자로 된 책으로만 지식과 정보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 피드백을 주면서 관련성 있게 아이에게 이제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거와 관련한 영화도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대화를 나눠보고, 예,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우면 그냥 나 어떤 장면이 참 좋았어, 너도 좋았어?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도 저는 대화를 나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누가 뭐 떨어지는 장면에서 너 너무 슬펐어, 뭐 넌 어때? 뭐 이 정도로만 대화를 그냥 문을 열어도 그 뒤로부터는 그냥 술술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또 궁금한 건,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이가 픽션만 좋아하는, 네네. 언제까지 픽션만 읽을 수는 없지 않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책이 2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러니까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눈 건 아니지만, 앞쪽에는 픽션이 많고요. 뒤쪽에는 논픽션이 많아요. 뒤쪽에는
뭐 과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보 위주의 그런 그림책들을 다루고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상상력을 키워주고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책들,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든가 뭐 우정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이것들은 대부분 다 픽션인 거죠. 라고 했는데, 픽션만 이제 아이가 보게 되면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판타지로 또 빠지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맨날 판타지만 읽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저는 제어하거나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때는 추리소설밖에 안 읽었거든요. 네. 셜록 홈즈는 저의 거의 네, 우상에 가까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뒤로도 계속 추리소설만 읽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는 아예 또 다른 소설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시기에 어떤 책을 집중적으로 편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막거나 너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볼래 하고 들이밀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다지 효과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어떤 관심사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서. 네, 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게, 그런 넌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안에서 그 주제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쵸. 네. 그렇게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뭐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찬가지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고 다양한 호기심이 들다 보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네. 또 넘어가는 단계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부러우실 것 같아요. 책을, 특히나 네. 이 아들내미들이 책을 이렇게 좋아하고 네. 상상력을 갖고 뭐 또 글도 써보고, 사실 정말 이건 뭐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를 넘어서는 네네. 평생의 사실 엄청난 자양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네. 질문의 힘을 키우는 초등 그림책 인문학의 책을 이제 쓰시고, 그간의 그런 과정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들, 뭐 소개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또 활용해서 아이들과 네. 소통하면서 네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여기 이제 2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아이와 같이 읽었습니다. 예, 뭐 들려주기도 하고 뭐 읽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와 나눈 대화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항상 뭐 청산 뉴스처럼 저희가 대화를 나눈 건 아니고 토막토막 나눴던 대화를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으면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나눈 대화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많이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재밌는 춤을 춰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아이가 관심을 보이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서 아이의 생각을, 그리고 호기심을 키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문화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공감이 가시거나 혹은 질문이 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시간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들 독서와 관련해서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로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